RWA는 쉽게 말하면 부동산, 국채, 펀드 같은 이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옮겨서 디지털화 시키는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이 돈의 디지털화였다면 RWA는 자산의 디지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미 블랙록은 토큰화 펀드를 내놨고요. CEO인 레리 핑크는 2026년 서한에서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 펀드를 적극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블랙록은 디지털 자산과 연결된 운용 자산이 약 221조 원 규모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RWA, Real World Asset, 말 그대로 이 실물 세계에 있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건물, 그리고 미국 국채, 펀드, 그리고 미술 작품 같은 것들이죠. 기존 금융에서는 이런 자산을 사고 팔려면 증권사 계좌가 필요하고 거래 시간도 정해져 있고 또 중간 절차도 많았고 국가마다 그 규제와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자산의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이 블록체인 위에 토큰으로 표현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조각조각 쪼개서 보유를 할 수 있고요. 더 빠르게 결제를 할 수 있고 투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도 가능해집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블랙록은 지금 이 국채나 펀드 같은 전통 자산도 결국 카카오톡 같은 이런 채널에서 파일을 보내듯이 더 빠르고 투명하고 잘게 나눠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즉 RWA는 새로운 코인 하나가 아니라 이 금융 시스템의 전체 업데이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왜 이 RWA 시장의 진심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금융의 불편한 부분을 뜯어 고칠 수 있고 24시간 계속해서 이 투자 자산을 움직이면서 자산의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블랙록은 공식 발표에서 토큰화가 투자자 접근성을 넓히고 블록체인 위에서 소유권 발행과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결제를 더 빠르고 투명하게 만들면서 플랫폼 간 이전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금융은 너무 복잡합니다. 송금도 느리고 정산도 느리고 수수료도 많고 국가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오면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언제 이동했는지, 얼마나 나눠졌는지 이런 게 훨씬 투명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전통 금융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 금요일 그리고 그 정해진 운영 시간 안에서만 이 자산들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토큰화된 시장에서는 24시간 365일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도 지금 이 디지털 지갑 안에서 전통 투자 상품에 접근하는 길은 거의 없지만 블랙록이 이 변화를 주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인에 올라탄다라기보다는 이 다음 세대 금융 시스템의 운영 체제를 블랙록은 선점하려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비들이라는 건데요. 이 비들, BUIDL은 블랙록이 공개 블록체인 위에다가 내놓은 첫 번째 토큰화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현금 미국 국채, 환매 조건부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이 펀드를 토큰 형태로 보유합니다. 블랙록은 이 펀드가 토큰당 1달러 안정가치를 지향하고 매일 쌓인 배당을 매달 투자자 지갑에 토큰 형태로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기관 전용에 가까웠던
미국 초단기 국채형 자금 상품이 이제는 블록체인 지갑 안에서 보이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국채 관련 펀드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옛날에는 그냥 증권사 전산 장부에만 있었다면 이제는 내 지갑 안에 토큰으로 확인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들 규모가 현재 약 3.7조 원입니다. 이건 그냥 테스트용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 이미 이 시장이 형성됐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이 상품은 처음부터 아무나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공식 발표 기준 초기 최소 투자금은 500만 달러인 하나로 73억 원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핵심은 그 반대이거든요. 새로운 금융 흐름은 늘 기관이 먼저 깔고 개인이 나중에 그 위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ETF도 그랬고요. 비트코인 기관 유입도 그랬습니다. 이 RWA도 지금 비슷한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은 이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직접 사지 못했더라도 이 흐름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프라와 코인을 지금 우리는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RWA 시장에서 많은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무대로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뭘까요? 이더리움은 이 기관용 공식 페이지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온체인 경제의 백본, 즉 중심 뼈대라고 설명합니다. 이더리움 위에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는 약 1680억 달러, 248조 원이고요. 디파이 서비스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의 총액은 약 457억 달러, 하나로 약 68조 원 수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하나로 135조 원 수준의 경제적 보안 규모를 가지고 있고 온체인 RWA의 57%가 이더리움과 그 확장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RWA가 콘서트라면 이더리움은 그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연장입니다. 관객도 많이 수용할 수 있고 무대도 크고 조명도 크고 스태프도 많고 이미 유명 가수들이 여러 번 공연한 이력이 있는 곳입니다. 검증된 곳이라는 거죠. 기관들은 당연히 검증된 무대를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 블랙록과 같은 대형 플레이어들이 이더리움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코인들을 이 RW 시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가? 이 코인이 몇 배를 가느냐보다 RW 시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코인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도 코인인데요. 온도는 스스로를 기관급 금융 상품을 온체인에서 더 널리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플랫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RWA를 대중에게 연결하는 프론트엔드로 토큰화 자산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요. 온도의 강점은 RWA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그 자산을 실제 투자자가 접하게 만드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또한 온도 코인은 장기 비전으로 전통금융과 이 디파이인 탈중앙화 거래소가 앞으로 이 10년 동안 합쳐질 것이며 규제된 증권을 온체인에서 널리 쓰이게 만드는 것이 핵심 첫 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온도의 매력은 RWA를 단지 기술적으로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는 시대에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쓰게 만드는 대표 창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RWA 시대의 사용자 접점을 보는 코인입니다. 두 번째, 체인링크는 직접 국채를 토큰화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블록체인 간의 연결 인프라를 맡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원래 각자 따로 노는 섬처럼 존재합니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끼리, 아비트럼은 아비트럼끼리, 아발란체는 아발란체끼리 이렇게 각자 움직이는 섬과 같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자산이 한 체인에만 갇혀 있으면 투자자들이 당연히 불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블랙록과 같은 기관이 토크나 자산을 발행했는데 투자자들이 여러 체인에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체인과 체인을 연결해서 자산과 메시지를 안전하게 옮기는 기술입니다. RWA가 확장되려면 가격 정보도 정확해야 되고 자산 상태도 확인돼야 되면서 체인 간 이동도 안전해야 됩니다. 그 연결과 데이터 신뢰의 핵심 축 중 하나가 체인 링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링크는 RWA 건물의 벽돌이 아니라 전기, 수도, 인터넷 회선과 같은 존재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이 건물이 커질수록 중요해지는 타입입니다. 세 번째로는 센트리퓨즈인데요. 이 센트리퓨즈는 아예 자신들을 온체인 자산운용 인프라라고 소개합니다. 자산운용사는 이 플랫폼 안에서 펀드, 크레딧, 국채 같은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고 투자자는 그런 자산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수치로는 이 서비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총 예치 금액이 하나로 한 3조 정도에 해당합니다. 토크나 자산 수는 1768개로 센트리퓨지의 매력은 아주 단순합니다. RWA 그 자체에 가장 가까운 인프라 토큰이라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좋다, 이론적으로 좋다가 아니라 실제로 자산 운용사와 투자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다루는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돈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드는 사건이었다면 RWA는 세상의 자산, 이 모든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제 커뮤니티의 상상이 아니라 블랙록을 통해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무작정 그냥 매수 버튼을 아무거나 누르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 시장을 이해하고 구조를 공부하고 어떤 프로젝트가 실제 수혜를 받는지 구분하는 거. 항상 큰 돈은 남들이 확신한 다음이 아니라 아직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고 등한시할 때 소수의 공부한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놓쳐서 아쉬웠던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적어도 이 RWA가 뭔지 먼저 확실하게 알고 다가갔으면 합니다. 그래야 몇 년 뒤에 또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 들었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공부할 걸. 이 영상은 특정 종목 매수 추천이 아니라 다가오는 이 자산 토큰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입니다. RWA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 규제나 유동성 그리고 프로젝트 실행력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돈을 디지털로 만들었다면 RWA는 자산을 디지털로 만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